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는 게 고민이라면 꼭 사용해야 되는 치료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녹시딜인데요. 미녹시딜을 탈모 부위에 발라주면 그 주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모낭으로 산소랑 영양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기 시작해요. 모발이 굵고 빠르게 자라기도 하고요. 빠지는 게 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드로겐성 탈모, 휴지기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늘 추천하는 탈모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미녹시딜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미녹시딜이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또 마지막으로는 부작용 없이 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정확한 사용법을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하자입니다. 미녹시딜이 탈모약에 비하면 크게 부작용도 없고 편하고 좋지만 바르다가 중단했을 때 이게 드라마틱하게 다시 많이 빠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굵은 모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 이 미녹시딜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 치료제인 만큼 정확한 용량에 정확한 사용법,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잘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남자는 5%, 여자는 3% 기준으로 아침 저녁 하루 2번 도포하는 게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5%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3% 2번 바를 때랑 똑같으니까 5%를 하루 한 번 바르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효과에 욕심이 나는 분들이나 나는 좀 탈모가 지금 심하니까 효과를 빨리 봐야 돼, 이런 분들은 남자들처럼 5%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바르시면 괜찮아요. 얼굴에 털이 굵어지는 그런 부작용은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용량입니다. 액상형 기준으로는 1ml, 그리고 폼 타입 미녹시딜 기준으로는 뚜껑의 절반만큼 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바를 때 꼭 그 양을 다 바르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 머리를 다 바르는 이 총합의 양이 1ml를 넘지 마라, 일종의 그 보수적인 사용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용량을 넘으면 체내 흡수가 많아지면서 얼굴에 털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침에 바르실 때 전체 사용량이 1ml 너무 안 되고, 저녁에도 1ml 너무 안 되고, 하루에 2ml를 넘지 마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실 때는 내 탈모 범위에 맞게 그냥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손바닥만큼이 내 탈모 범위라면 손바닥만큼만 얇게 펴발라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덕지덕지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좋은 치료제라고 해서 너무 떡칠하지 마시고, 자,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미녹시딜 사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액상형 미녹시딜 기준으로는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머리에 묻으면서 낭비되는 양도 많아지고요. 이게 머리에 묻으면은 떡지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양 조절을 하면서 바르는 게 제일 편하니까 최대한 머리카락에 묻지 않게 두피 위주로 발리도록 스포이드로 조금씩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로게인 폼 타입 미녹시딜 뚜껑을 보면요, 뚜껑의 세모랑 용기의 세모랑 맞춰주면 이렇게 뚜껑이 따집니다. 그리고 병을 흔든 다음에 이렇게 뿌려줘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요, 바르면서 부족하면 또 다시 더 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묻힌 채로 내가 원하는 두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다 발랐으면 또 이쪽으로 머리를 넘겨서 또 이렇게 또 발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르고 손 꼭 씻으셔야 되고요. 이 뚜껑도 물로 씻고 나서 병에 걸어두거나 꾹 닫아주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손에 묻으면 안 좋을까봐 면봉으로 바르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좋아요. 실제로 내 두피에 전달되는 미녹시딜 양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열심히 발랐는데 효과가 없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열의 9은 면봉으로 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미녹시딜은 사용 빈도나 사용량, 그리고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유의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제는 이 액상형보다 폼 타입 미녹시딜을 사용하자입니다. 탈모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면, 또 제 영상을 쭉 봐온 분들이라면 아마 로게인 폼, 이런 폼 타입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머리가 잘 떡진다거나 여러모로 불편해서 이미 이 미녹시딜에 마음에 벽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중단을 하시고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좀 무서워하고 꺼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런 폼 타입 미녹시딜이었어요. 제가 폼 타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액상형이랑은 다르게 점성이 없어서 머리가 떡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점도 조절제인 프로필렌 글리콜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가려움이 생기는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원래 두피염이 심하기도 했었고 되게 예민한 두피라서 미녹시딜, 액상형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두피가 자주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폼을 사용해 봐야겠다 하고 사용했던 게 커클랜드 폼이었고, 이 커클랜드 폼에도 트러블이 생겨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게 이 로게인 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로게인 폼은 저랑 아주 잘 맞고 자극감도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폼 타입으로 바꾸고도 트러블이 계속되고 두피염이 악화가 된다면 트러블이 괜찮아질 때까지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발라보세요. 괜찮으면 쭉 사용하시면 되고, 그때도 다시 또 트러블이 생기고 두피염 증상이 생긴다면 미녹시딜 자체가 본인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예 중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이런 분들은 바르지 말고 먹으세요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고 확산형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먹는 미녹시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먹는 미녹시딜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낸 다음에 어느 정도 탈모가 개선되고 나서 바르는 미녹시딜로 유지요법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탈모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들한테 이 먹는 미녹시딜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도저히 아침 저녁으로 챙겨서 바르는 게 너무 번거롭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습관이 잘 안 잡힌다, 먹는 미녹시딜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폼 타입을 써봐도 두피염 증상, 가려움이 계속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르는 걸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많이 못 봤다, 이런 분들한테도 또 먹는 미녹시딜이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 먹는 미녹시딜이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데이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이분은 뭔가 좀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습관하기 힘들겠다, 바르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먹는 미녹시딜을 포함한 치료 플랜을 짜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의사마다 먹는 미녹시딜 처방에 보수적인 분들도 있으니까 처방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바르는 미녹시딜이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먹는 미녹시딜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주제는 쉐딩 현상의 시작과 그 지속 시간입니다. 미녹시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힘없이 두피에 매달려만 있던 애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미녹시딜을 바르고 탈모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녹시딜을 포기하게 돼요.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쉐딩 현상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시기보다는 얇게 펴바르면서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쉐딩 현상도 내가 느끼지 못할 속도로 천천히 오게 되고요, 보다 더 쉽게 미녹시딜이랑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쉐딩 현상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바르고 나서 한 일주 있다가 쉐딩이 시작되는 편이고 보통 한 2주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쉐딩 현상이 싫고 무섭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말자, 내 범위에 맞게 얇게 펴 바르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M자와 정수리에 대한 효과인데요. 미녹시딜이 M자 탈모나 헤어라인 탈모에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느 정도 진행된 M자 탈모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탈모약이나 미녹시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모발이식을 빨리 하시는 게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탈모약이든 미녹시딜이든 M자보다는 정수리, 확산성 탈모에 더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M자에는 원래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덕지덕지 바르지 말고 M자 탈모에는 모발이식이라는 좋은 방법을 활용하자. 참고로 저는 이마 축소술을 했고요, 주변 많은 분들이 이미 M자 탈모로 모발이식을 하셨는데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 허튼데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할 걸 하고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M자 탈모는 예방과 이식이 답이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는 저렴하게 구매하자입니다. 어차피 미녹시딜은 내가 머리를 포기할 때까지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용탁도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지만 커클랜드 미녹시딜이나 로게인폼은 이런 큐텐 같은 해외 직구 어플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이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녹시딜이 통관 주의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 제품을 받기까지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환율이 아직도 거의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이 비대면 어플을 통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었는데 또 이 비대면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요.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렴한 탈모 성지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개들이 한 세트로 사는 게 제일 저렴하니까 꼭 대량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서울에는 유명한 종로 약국거래가 제일 저렴하고요. 부산에도 부산 나름의, 또 다른 지방에도 그 지방 나름의 이런 탈모 성지가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 탈모약 처방 받으실 때 미녹시딜도 대량으로 같이 사오시면 몇만 원이라도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탈모약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7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내가 몰랐던 내용이라면 꼭 잘 숙지를 하셔서 꼭 행동으로 옮겨 보시고요. 또 행동으로 잘 옮기시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탈모 관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